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20살 대학생들은 언제쯤이면 캠퍼스 낭만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이 시작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최소 2주에서 7주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이 2단계가 계속되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전체 수강생 동의하에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의 잠시 멈춤이 일상을 앞당기는 힘이 되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방역당국이 수차례 당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오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70대 여성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여성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 여성으로부터 주간보호센터 연쇄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 127번, 청주 59번 확진자인 70대 여성 A씨가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수차례 받았으나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한 채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8일 시어머니가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A씨의 시어머니는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로 이 주간보호센터에선 시어머니를 포함해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A씨로부터 주간보호센터 연쇄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에 관련 확진자들 연관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감염이 59번 확진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지역 내 N차 감염이 확산하자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선 노인보호센터와 요양시설 등의 외부인 출입과 보호자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 종사자는 타 지역 이동과 종교활동, 다중시설 방문 등이 제한됩니다. 또 목욕탕과 사우나 등에선 새신사 등의 신체 접촉 행위와 야간 영업이 금지되고 보험업 분야는 대면 방문 영업이 모두 금지됩니다. 취약시설 및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N차 감염 확산으로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장소를 가리지 않죠. 타 시도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 여겼던 관공서도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곳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 산하기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해시청 본청사와 별관, 시의회 건물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태풍 바비에 대비한 최소 인력만 남는 등 사실상 모든 행정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최근 청와대 사랑채와 국회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정 공백이 커지자 충북의 관공서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주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해 청주 관공서 중 가장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민원인과 직원들 사이에 비말 방지용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더라도 창구를 넘어 몸을 가까이 하는 등 대면 접촉이 많아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스크를 코에 걸치거나 턱에 걸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불안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2명이 이곳을 방문해 이들을 응대한 직원 2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주뿐 아니라 전국의 차량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한시라도 멈출 수 없기에 방역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민원인 간 직원 간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예방을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행정 공백이 생기면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과 시민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충주 초등학생 남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 학교에 대해서 등교 수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학교는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인근의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등 모두 7곳으로 이들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달 초 폭우 피해가 집중된 곳이 소하천과 세천으로 부르는 실개천인데요. 관리 책임을 시군에 넘기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 수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산척과 엄정을 지나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송강천입니다. 이달 초 폭우에 유실된 제방을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복구를 해놓았습니다. 송강천은 충청북도가 충주시의 관리를 위임한 지방하천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송강천으로 합류하는 모든 소하천 역시 관리 책임을 충주시가 떠안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길을 닦고 해놓은 것이 한 20-3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자체 재정으로 꾸준히 해서 또 보충해서 20-30년 동안 한 일을 하루 저녁에 다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정부 지원 없이 1년에 수천만 원씩 20여 년을 정비한 재해 예방 시설이 이번 폭우로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을 찾아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하천하고 이걸 또 지방에다 또 이양을 시켜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러지 말고 그걸 국가가 가져가라. 국가에서 뭘 집중적으로 세천하고 소하천하라 했더니. 지방하천과 소하천 그리고 이른바 세천의 관리를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그 지원을 해달라. 지방 이양 사업으로 주지 말고 권한을 국가로 이양해서 국가에서 돈을 줘라. 도내 시군이 관리 책임을 떠안고 있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길이는 서울과 부산을 6번 넘게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여성가족부, 도내 11개 중소기업이 오늘 여성고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성별 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 자율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3자 협약으로 도는 여성 친화기업 환경 개선을 지원할 때 협약 체결 기업을 우대할 방침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임원 등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을 늘리고 여성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6곳이 2021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평준화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충주 지역 중학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일반고 평준화를 결정했고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평준화를 위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괴산군이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식권제를 도입했습니다. 청렴 식권제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이나 계약을 하면서 인허가 등을 협의하면서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될 때 구내식당 이용을 통해 부패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